인사 먼저 할게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사 유태영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교육 시간이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40년간 저출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1981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2019년,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1명 81년도에 2.1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저기 위에 박스로 빼낸 것은 2.1명은 대체 출산율로서 참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가 되고 하나의 부부는 최소 2명 이상은 출산을 해야지 인구가 숫자가 지속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1981년도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40년간 약 40년간 제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앞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1970년도에 우리나라는 101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고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56만 명이 출생을 하면서 합계 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1명일 때와 1.3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2.1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통 저출산국이라고 불렀고요. 1.3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2001년에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2019년도에 결혼 5년 이내에 된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혼부부가 126만 쌍인데 이 숫자는 전년 대비 4.7%가 낮아진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무자녀 신혼부부가 4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42.5% 숫자는 전년 대비 2.3%가 올라간 수치인데요. 이것은 상향이 됐다는 것은 아기를 갖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가 0.7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더 적게 갖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로 나누어 봤을 때 유주택 가구의 아기 출생률이 0.79명으로 0.71명 평균치보다 조금 상향된 숫자를 보여줬고 무주택 가구는 0.65명으로 0.71명보다 낮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아이를 갖는데 주택은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얘기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이 동전의 양면이죠. 저출산국으로 오래 남아있으면 고령화 현상도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 평균 수명 연장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노령 인구 중에서도 노인 인구 중 75% 이상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수위를 보면 2020년도 금년에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입니다. 이것이 쭉쭉 추계를 보게 되면 늘어나서 2045년도에는 36.2%까지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전체 가구 대비 여성 가구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가구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수 대비 여성 가구수 비율이 2010년에는 26.1%, 2019년에는 31.2%가 여성 가구수입니다. 여성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삶의 질과 관계를 보기 위해서 여성의 수입 구조를 보게 되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2019년 현재의 69.4%입니다. 미혼 남녀의 삶의 행복도, 행복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53.5점 행복지수가 2018년도에는 55.7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녀가 약간 다르네요. 여성은 56.65점을 주고 남성은 54.7점을 줬어요. 미혼 남녀 중에서 미혼 여성이 조금 행복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사유리가 비혼 임신을 결정을 하고 임신을 했죠. 그 사람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자 기증을 받고 임신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일본 가서 임신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혼이지만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자료를 찾으면서 딩크족의 자유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딩크족, 이 주인공 딩크족의 자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행에 다니는 회사원 부부인데, 이들은 결혼하면서 아기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5년차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남편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 이러지 말고 아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고. 그런데 그 제안에 아내도 선뜻 동의를 하고 아기를 가지고 나서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억만금을 줘도 사지 못한다라고 이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 및 미혼 남녀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혼자 남성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53.5%, 미혼자는 43.6%였습니다. 그 기혼 남성 중에서는 아기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여성을 봤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혼 여성은 45.5%, 여성은 31.2%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딩크족의 자유를 포기하고 아이가 주는 기쁨을 선택한 부부도 여기에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육아맘 50명이 말하는 아이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가 큰 소리로 웃을 때 행복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고, 세 번째가 아이가 일어나서 눈을 맞추고 웃을 때, 양육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빠와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기를 볼 때 그 아내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음 발달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갔을 때 순간 행복했다고 합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 때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출 때, 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형제간에 애틋하게 서로가 챙길 때 육아맘들이 말하는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55.8%였죠. 2019년 청년세대 결혼과 자녀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지금 어떤가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로 학업, 취업에 지장받았고 취업 준비 수강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생필품 구매에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와 행복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력은 배신한다. 사회의 불공평을 경험해봤다고 하는 군도 74.4%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결혼하면 생각나는 것을 물어봤더니 사랑, 행복, 자녀, 아기, 또 걱정도 있네요. 돈과 자금. 그리고 자녀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가 물어봤더니 사랑, 양육, 나의 일부, 기쁨, 행복 등 긍정적인 단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49.1%였습니다.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면 든든한 육아 성공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남편들은 직장 눈치 문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가 사용하기.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 눈치 문화 제로법. 아기는 아기 엄마한테만 맡겨놓지 않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 대디 지지법. 아기 키우는 아빠 지지하기. 육아 든든한 육아 동참법. 육아 혼수 주의법. 옆집 아기 자라는데 함부로 혼수 두지 않기가 육아 혼수 주의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직장과 가족과 이웃이 다 같이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